밤 11시 강남 역삼동 뒷골목에는 한때 수백 개의 간판이 불을 밝히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리를 걸으면 당신의 통장 잔고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너 걸음마다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고 한때 권리금만 5억 원을 호가하던 자리가 4천만 원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황에도 술장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고 이건 단순한 시작일 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000곳이 넘는 유흥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유흥업소 전체 매출은 5,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가 줄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꺾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업주들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액은 5,638억 원으로 반등했고 2023년에는 6,244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시작됐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등은 진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20년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액은 4,398억 원이었고 2017년에는 무려 9,608억 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이후 회복됐다는 그 숫자조차 2017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반등하는 그래프만 보고 안심했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이미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의 첫 번째 방아쇠는 2016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입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상위 1%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1,74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3년 만에 1,446만 원으로 16%가 줄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곧바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법이 만든 변화는 단순히 카드를 덜 긁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접대의 장소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유흥업소로 가던 돈이 골프장으로 이동했고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은 2017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유흥업소 사용액을 역전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업의 임원이 거래처를 접대할 때 예전에는 2차로 유흥가에 가는 것이 당연한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가 골프장으로 대체되었고 더 최근에는 고급 식당이나 와인바로 바뀌고 있습니다. 접대를 받는 사람의 취향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접대를 하는 사람의 공포가 바뀐 겁니다. 법인카드 내역이 세무조사에서 낙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회사 내부 감사에서 유흥업소 결제가 적발되면 직위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접대의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강남 역삼동의 한 건물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건물 하나에 유흥업소 서너 곳이 들어차면 월세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텅 빈 층을 어떻게 채울지 잠이 안 온다고 말입니다. 강남대로 1층 상가 월세 5천만 원짜리가 6개월째 비어 있는 현실이 이 변화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법인카드의 이동만으로는 이 몰락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아쇠는 세대 교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소비 주력인 20, 30대가 술 자체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내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한 성인 비율은 2016년 62%에서 2012년 57%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희석식 소주 출고량은 91만 5,596킬로리터에서 81만 5,712킬로리터로 10.9%나 급감했습니다. 맥주도 4.6% 줄었습니다. 반면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2023년 644억 원에서 2026년 약 946억 원 규모로 5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술에 취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음주를 줄이는 생활 방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65%가 적극적으로 음주를 줄이려 노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체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건강과 시간과 집중력과 감정 관리까지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술잔을 내려놓게 만든 겁니다. 이 변화가 유흥산업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인카드라는 큰 파이프라인은 이미 끊어졌고 개인 소비마저 세대 단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개의 수도꼭지가 동시에 잠긴 셈입니다. 심리잔고는 숫자 뒤에 숨은 당신의 심리를 분석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왜 당신의 자산과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유흥가가 무너지면 그 충격은 단순히 업소 사장님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남 역삼동, 논현동, 청담동 일대의 상업용 부동산은 유증업소의 높은 임대료 지불 능력에 기대어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유흥업소가 빠지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가 월세 수천만 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실이 늘어나고 임대료는 낮아지고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강남대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18년 4분기 2.6%에서 2024년 4분기 8.3%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2025년 3분기에는 10.3%까지 올라가며 3분기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도 2024년 기준 3,3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만 원 감소했고 권리금이 존재하는 비율 자체가 54.6%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상가가 권리금 없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남 유흥가의 건물들은 대부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의 자산입니다. 이 건물들의 가치가 흔들리면 담보대출 구조가 흔들립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회수에 들어갑니다. 건물주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면 급매물이 나오고 급매물이 늘어나면 주변 시세까지 끌어내립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강남 유흥가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당시에도 경기 불황으로 유흥업소가 무너지면서 논현동과 역삼동 일대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같은 패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8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기만 회복되면 유흥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인카드 규제와 세대의 가치관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예전처럼 돈이 유흥가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구조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왜 어떤 건물주는 공실이 6개월째 이어지는데도 임대료를 한 푼도 내리지 않을까요? 왜 어떤 업주는 이미 기울어진 시장에 목숨을 걸고 새로 뛰어들까요?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과거에 잘 됐던 경험이 강렬할수록 현재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강남에서 10년 넘게 월세를 받아온 건물주에게 이 거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은 자기 인생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보여주는 숫자를 무시하고 곧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하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입니다. 이 편향이 무서운 이유는 손실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월세가 석 달째 안 들어오면 넉 달째의 임대료를 내릴 법도 한데 오히려 더 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리면 지금까지 비워둔 석 달이 완전한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나을 거라는 생각을 반복하다가 1년이 지나버립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거라고 말하면서 손절 타이밍을 놓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강남 유흥가의 건물주들이 지금 빠져 있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흥가에서 빠져나온 자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골프장 접대 시장은 커지고 있고 고급 레스토랑과 와인바는 오히려 호황입니다. 무알콜 음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은 항상 어딘가로 이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의 밤은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면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의 공식만 믿고 있으면 변화의 파도에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